동갑내기 변호사 셋이서 정치와 법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이슈 3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탄핵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만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방송도 하게 됐지만 근데 뭔가 이렇게 확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뭐 크게 바뀌진 않고 뭐 잠은 또 저는 또 잘 못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많은 네. 국민들이 또 네. 뭔가 파면은 됐지만 뭔가 그 상황이 쭉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일단 이슈 3합 공식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을 가졌던 뉴스, 정치 이슈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 신윤 변호사님, 김필성 변호사님. 네. 그 윤석열의 멘토라고 불리신다는 네. 사실 제가 이 명칭부터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네. 방송 중에 이 심평 네. 그 변호사인데 멘토 맞냐고 하니까 이제는 멘토가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 언론에서는 다 멘토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분께서 예. 이런 말을 심평 하셨다고 변호사. 합니다. 예. 많이 보셨겠지만 윤 예언자적 점지로 대선 후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지금 말만 봐도 네. 윤석열이 점지하는 사람이 점지라는 말을 썼습니다. 점지. 점지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 점지는 무엇을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언자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예언자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 용어들이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무속이나 뭐 이런 쪽에서 막 얘기되는 신권 국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네. 사실 이거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도대체 이분이 어떤 저도 이제 법조계를 잘 몰라서 네. 저는 법조계 출신은 아니니까 이분이 헌법학회 회장도 하시고 예. 뭐 그 경북대 로스쿨이던가요? 거기서 네. 막 뭐 높은 학장이시던 거 이것도 네, 하셨던 뭐 교수를 했던 거라고. 예, 그래서 했으니까. 그 저기 원로급 교수라고 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셔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예언자적 지위에서 점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이게 뭔 소리인지 부연을 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이 내건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인이라고 썼네요. 네.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예. 국민적 심판이 내려지리라고 본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이 가치가 뭔지는 떠오르는 게 이렇게 긍정적인 건 별로 없습니다만 네. 윤석열이 내세웠던 가치를 충실하게 구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네.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탄핵 심판은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이게 사실 저는 좀 약간 판을 좀 약간 크게 얘기를 하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네. 우리나라 엘리트 집단은 과연 수준이 어느 정도인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탄핵 관련된 뭐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뭐 윤석열 정권을 뭐 평가하는 건데 앞으로 계속 돼야 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좋은 학교 나와서 사법시험을 붙었다는 걸로 상징되는 그런 상류층으로 분류되는 그런 엘리트 집단들이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볼 수 김필성 있을 변호사님도 그 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네. 어쨌든 뭐 저는 엘리트가 아니라서 어쨌든 네. 예, 그런 모습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그 존경받는다는 그 엘리트들의 수준이 참 예언자적 관점으로 점지해서 결정된다. 주요 정당의 것이 이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심평 변호사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팬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짓을 했을까라고 제가 가져온 이슈는 한덕수 대행의 아하. 차출설, 아하. 차출론 예. 다 이게 맥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덕수 차출론. 네. 자, 어떤 내용입니까? 한덕수 차출론이라는 것을 지금 띄우고 있는 네. 과정이에요. 띄우고 아하. 있으면서 네. 뭐 지금 보도에도 그렇지만 뭐 오히려 이 보도를 통해서 더 띄우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내용에서도 보면은 뭐 한덕수 대행이 뭐 산불 피해 현장에 가서 했던 영상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예. 네, 그 무게감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는 달리 또 물밑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도부에서는 또 4월 한 5일까지 네. 4월 15일까지 15일까지. 4월 15일까지 좀 그만두고 나와야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아니다 더 늦게 나와도 된다라고 하면서 박덕흠 의원과 네 그리고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네. 아니다 지금 5월 4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나와도 국민의힘과 나중에 다 이렇게 단일화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상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띄우고 있어요. 띄우고 있는 예.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덕수 대행의 그 헌법재판관 지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확실해 이 사람이야 우리 편이 확실해 이 사람을 띄워야 돼라고 하는 것이 맥이 다 있지 않나. 네, 그 지명했을 때부터도 그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명을 하면서 한덕수 차출론이 맞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 지금 지명된 이완규, 함성은 이 지금 뭐 이영규 법제처장과 함성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네네 이 두 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굉장히 지금 촉각을 예민하게 이거 신경을 지금 완전히 세우면서 이거 지켜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위험한 상황을 한덕수가 일으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차출이 가능하다. 차출. 그 두 분 말씀 오늘 이슈 연결해 보면 네. 윤석열이 점지하고 그 점지한 사람이 한덕수일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이완규 해주고 나는 대권에 나가고 심평이 얘기하는 것처럼 차출해주니까 예언자정을 그렇죠. 점지해줘도 되는 이렇게 연결도 되네요 사실. 그러니까 뭐 어째 추측이긴 하지만 참. 지금 한덕수 총리가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거의 대체로 한덕수 총리 물론 오래 공직 생활하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좀 짙다 그러는데 네. 한덕수 총리야말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색깔 없이 본인의 색깔 없이 네. 자기를 점지해 주시는 제가 한번 보니까 네. 그분이 3공화국 때부터 공무원 그러니까요. 하시더라고요. 3공화국. 우리가 아는 그 박정희입니다. 박정 유신도 아니고 3공화국 유신 전두환이 김영삼 노태우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국무총리 2번 하신 네. 거고 그 노무현 때도 한 겁니까? 또 한 그렇죠. 거예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본인 색깔에 낸 것이 사실 없는 분이라서 네. 이게 묻어가는 걸 사실 하시는 그런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이런 하시는 거 보면은 네. 뭔가 뭐 대선 출마 같은 뭐가 됐던 뭔가 이제 뜻한 바 또는 뭐 점지한 바 점지한 바. 점지, 예언. 그 무소속하고도 그분도 좀 네. 관계성이 네. 있다고 좀 그것도 알려져 신평론에서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네. 듣고선 띄우기 위해서 그런 말을 그런 하시는 한 거 거죠. 아닌가. 네네. 정말. 박지원 의원도 사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대행에 대해서 잘 판단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계속 하는데 달리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완규 지명 이게 웬 말입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금요일 날 파면되고 토요일 정도 좀 괜찮다가 일요일 날 국회의장이 무슨 개헌 개헌 얘기했다가 지금 얘기까지 예전에 박근혜 때 탄핵 때 하고 지금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많이 합니다. 다릅니다. 네. 많이 달라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내란이었잖아요. 네.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이 상황이 지금 그대로 지금 구현되고 있는 겁니다. 내란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만 파면된 거지 내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진압이 되지도 않았다. 네. 네네. 이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4월 4일 금요일 파면돼서 종식된 게 아니고 아직 내란은 쭉 진행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리고 그 갈등 정도나 아니면 또 이제 이런 내란에 참여한 공범들의 태도들도 문제가 있고요. 네. 박근혜와 비교를 하면 일단 탄핵 결정 자체만 보면은 박근혜 때 사실은 인정 안 된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네. 탄핵 이후로 인정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 이거 다 보셨겠지만 원사이드하게 완벽하게
다 이겼단 말이에요. 8대 0인데 사실 알고 보면 40대 0입니다. 네. 58에 40. 그러니까 다섯 모든 개 쟁점. 쟁점에서 다 만장일치로. 네, 40대 0. 네, 사실 이거는 뭐 이제 전문가들은 뭐 예상했던 얘기하지만 마음을 많이 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란의 원인이, 그러니까 탄핵의 원인이 달라요. 그 탄핵 그쪽 저기 박근혜 탄핵 같은 경우에는 측근의 뭐 인사 비리 또는 뭐 그런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네. 그가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쿠데타였잖아요. 내란입니다. 예. 나라를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내란도 이른바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죠. 그러니까 친위 예. 쿠데타의 특성상 그 이미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만 딸려놨어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는 거죠. 하나도 그렇죠. 바뀐 게 내란 없어요. 세력 다 그대로 있습니다.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때와는 달리 내란이기 때문에 네. 밀려나면 다 죽는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진짜 길을 쓰고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갔는데 윤석열을 뭐 원래도 일도 안 하고 술도 먹었다고 하는데 네. 하는 건 다 돼요. 이한규 임명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렇죠. 대신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이 뭐 굳이 안 해도 윤석열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파면이 됐으면 절연이 되고 절단이 돼야 되는데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연을 해야지 그나마 국민의힘이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네.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이거를 잡고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세력이 다 지금 권력의 핵심 요직에 있고 네. 뭐 사실 이 내란에 개입된 게 어디 군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군만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국방부 장관인 김용현 장관 요 정도까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죠. 나머지 우리가 전혀 이거를 아니라고 개입되지 않았다고 검찰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없죠. 내각이나 설계자 머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윤석열이 그 머리로 했겠습니까?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건데 네. 손발로 우리가 TV에서 본 사람들만 잡혀 들어갔어요. 그렇죠. 김용현 사령관들만 네. 잡혀 들어가 있고 이 내란이 이 종결이 됐다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너무 지금 내란 진행 중이라고 생각이 들고 참. 그래서 지금 또 집회가 네. 파면됐으니까 다 끝난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아니라고 합니다. 집회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은 계속 떠날 수가 없어요. 이 정치권에서.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살라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으니까. 그렇죠. 그 막 법이라는 걸 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네. 그렇다면 또 반대로 반대 진영에서는 좀 더한 걸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물론 필요한 거 저기 최선을 다해야죠. 근데 네. 이거를 제가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 결국 그 기준 저기 싸우는 룰이 법이잖아요. 네. 저쪽은 지금 법을 안 지킵니다. 법에 무슨 이상한 거 갖고 합니다. 네, 예. 막 저기 안 하는데 예. 지금 저기 그 거기에 맞서는 쪽에서는 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그러면 이제 언밸런스한 거 아니에요. 언밸런스한 거 맞습니다. 맞는데 양쪽에서 다 법을 무시하면 그러면 이제 법치가 무너집니다. 무법 천지가 되네요. 예,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길고 답답하고 막 짜증이 나더라도 보시는 분 짜증 날. 그러니까 우리는 짜증 날 수밖에 없는 거네요. 우리 지지 국민들은. 예,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정도입니다. 정도다. 예, 그래서 이건 차근차근 법이 있는 법대로- 것만큼 최대한 쓰면 안 돼요. 여기 끝까지 써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죠. 물론. 네. 탄핵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탄핵도 얘기하는데 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얽힌 실타래 그 이완규 함성원 지명에 대한 문제는 다시 헌재밖에 풀 방법이 없다. 헌재가. 네, 헌재가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헌재를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뼛속까지 검찰주의자로서 아니 검찰주의자라는 말로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자신의 조직 검찰이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라는 네. 그런 조직 논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집단 반발. 왜 민간인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냐? 거의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뭐라고 검사는 검찰이 뭔데? 아무것도 검찰 인사는 검사들이 알아서 할 건데 왜 민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 아닌 그러니까 저는 그 웃기도 소방관들이 그럼 소방관 인사 마음대로 하고 경찰 인사 마음대로 하고 합니까? 그러니까요. 말이 되는 소리 뭔데요 검사가? 네. 그때 그렇게 그런 난리를 사람이잖아요. 치고 예. 그리고
법제처장이 된 과정도 참 윤석열 친구 대학 동기이자 네. 팔수 사실 팔수와 구수 네. 연선 동기예요. 23기. 그렇- 연선 동기로서 학번도 같고. 학번도 같고요. 네, 네, 네. 대학 동기 학번도 같고요. 그 친구로서 법제처장이 됐는데 처음 법제처장이 된 그 시점에도 법제처장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헌재로 보내려고 그러니까요.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네. 헌재로 보내서 완전히 헌재를 장악한다면은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민주당 얘기 좀 해보면요. 이재명 전 대표는 이제 전 대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 대표 지금 내려놨습니다. 조기 대선 채비에 지금 나선 것 같은데 일단은 100번째 회의를 끝내고요. 이재명 전 대표가 밝힌 소회 잠깐 들어보고 다시 대선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출발할 때는 험했는데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재명 대표, 전 대표 얘기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다. 아마 그때가 당 대표가 됐을 때, 첫 됐을 때 대선에 떨어지고 그때 됐었잖아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사실은 민주당이 네. 그 뭐 대표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처음 뭐 출발할 때랑은 다르다는 점은 저는 이제 민주당의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당시에는 당원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던 상황이 네.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당 대표를 하면서 정말 당원 주권, 당원 민주주의, 당원의 목소리, 이 당의 주인이 누군가,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다 민주 시민들이 하게 됐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도 움직이는 것, 이런 모습을 보면서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다, 이렇게 이해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이번에 좀 자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뭐, 사실 자신감이 이렇게 넘치시는 분은 아니에요. 원래. 원래니까 좀 항상 신중하고. 우리 또 김 변호사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뭐 근거 없이 낙관하고 이러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시 신발끈 묶고 다시 뛰겠다. 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 시작할 때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달라지는 건 맞으니까 네. 그게 이제 뭐 두 가지는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때는 이제 윤석열의 시작이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그때도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알고 있었고, 저 사실 이 모든 과정이 놀랍지 않거든요. 예상했던 바입니까?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슷하게는 생각했지만 이 정도는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출근은 생각해요. 제대로 할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까 이런 것도 네. 있고 당시에 이제 민주당 상황이 매우 안 좋았잖아요 내부적으로 물론 연속으로 선거에서 패배한 것도 있지만 네. 그 패배한 원인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내부에서 제대로 역량 발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게 찢어지고 막 갈등들이 컸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현재로는 잘 추스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희망치 좀 이제 앞으로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한 게 말한 게 아닌가. 그런 그렇게 의미지 뭐 건방을 떨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늘 볼 겁니다. 오늘 맞죠? 네. 출마 공식화 네. 할 것이다. 보시는 영상으로 10시쯤에 뭐 한다는 네.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출마 선언. 저는 아무래도 이제 나라 경제에 대해서 네.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할지 그 부분이 가장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예. 사실 지금 뭐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진압 이런 것도 당연히 메시지로 들어가겠지만 네. 저는 이 정말 망가진 경제 그리고 이 나라 상황 사실 이 윤석열이라는 자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뭐 전 세계 어디에 가서라도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뭐 행정 처리라든지 일 처리라든지 이렇게 안전하고 뭐 빠르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3년 동안 이게 뭡니까? 3년 동안 정말 야 이건 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국가의 국격을 추락시키는 이런 상황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그냥 느낌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만 해도 거의 8위, 7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네. 우리나라가 지금은 엄청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걸 떨어진 것도 문제지만 회복이 가능할까 이 생각이 사실은 불안한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헤쳐 나갈지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야 이거는 우리가 진짜 이런 걸 경험을 통해서 알면 안 되는 건데 경험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메시지를 많이 내지 않을까. 그 비전을 이제 네, 11일 발표를 한다는데 뭐 미국 지금 통상 압력도 있죠. 뭐 하여튼 외교, 안보 뭐 민생 뭐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을 이 비전에 담을까요? 뭐 지금 뭐 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뭘 다 얘기하기는 아마 쉽지는 네. 않겠지만 큰 틀에서의 비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뭐 아시겠지만 뭐 저기 먹사니즘이란 뭐 이런 네. 말도 하면서 사실 민생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정치적으로 계속 충돌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좀 약간 저는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는데 언론에서 별로 안 다뤄졌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비해서 좀 적게 다룬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 전 대표에 대해서 얘기하면 뭐 법률 파법적인 그런 뭐 계속 재판받고 있다 이런 것들만 계속 나오지. 맞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했던 메시지들은 상당 부분 민생에 관계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비전이나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이제 뭐 만날 사실 이제 지금도 앉아서 주로 한 얘기가 지금 뭐 답답한 얘기들만 하는데 이완규 얘기만 했죠. 오늘? 예, 막 얘기하는데 예. 그 저는 이제 주변 사람들 그런 말 하거든요. 이 도파민이 지나친 사회다. 앉아서 했다가 뭐 하루에도 널뛰기를 먹고 하다가 예. 너무 자극이 강하다. 아하. 근데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좀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좀 얘기되지 않을까 좀 이제 압축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뭐 18용, 20용 네. 뭐 그러다가 창고 대방출. 30용. 제가 봤을 때는 네. 거의 이렇게 후보 난립이라는 거는 글쎄요. 이거 진짜 창고 대방출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창고 대방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이 아닙니까? 떨이. 네. 헐값에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고개를 들고 내가 여기 있다 존재감을 비춰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렇다. 네. 네네. 지금 다 폐업 처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다. 너도 나도 출마 선언하고 또 뭐 일부 의원님들 말씀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여서 형도 나가봐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정말 되려고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다른 또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되려고 나오는 겁니다. 되려고 기본은. 나옵니까? 왜냐면 제가 왜 되긴 됩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네. 유력한 후보가 없다는 뜻이에요 내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오히려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제가 추측하기로 내부적인 가장 큰 고민은 흥행일 거예요. 사실은 이제 뭐 누가 나오도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맞설 만한 확실히 뭐 그런 주목받는 인물이 확실히 적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어대명 뭐 이런 어차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면 국민적 관심도도 떨어지고 네. 그리고 결집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고민일 텐데 지금 국힘은 상황이 정반대인 거예요. 누가 나올지도 예측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덕수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한덕수에게 예, 나왔죠. 그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떻게 이걸 해가지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사실 이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막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가 전략을 제시하면 또 주목받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이번엔 내가 될 수도 있겠네 후보가. 난가?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면 운이 좋으면 대통령까지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대선 후보 한번 되는 것만 해도 큰일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가? 뭐 이번에는 난가? 낸가? 나경원 의원 아직 출마 선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곧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네네. 정도 지금 아무나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나경원 정도 나와줘야 네.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진짜 나경원 의원 네. 진짜 그 파면되고 나서도 네. 또 용산에 가서 또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근데 우리 처음에 뭐 모두에서 뉴스 얘기했는데 네. 점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점지하는 사람이 된다면서요. 그런 그러니까요. 거하고 연결되는 거 그거를 아닌가요? 점지를 받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쓰지 않았습니까? 절대 점지 안 갑니다. 그쪽으로는. 또 점지 간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점지했던 원희룡이 지금 떨어졌지 않습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예. 예. 근데 무엇보다도 나경원 의원만큼은 절대 그쪽으로 갈지 않을 네. 그 정도의 감도 없을까요? 저는 그 정도는 챙겨야 될 텐데. 예,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용산에서 절대 마음이 가지 않는 후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내란 국면에서 가장 납득하기로운 분이 전 나경원 국민의 의원 중에 가장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나경원 의원이 저 단적인 얘기가요. 네. 최근에 있었던 얘기긴 한데 탄핵 결정 나자마자 탄핵 될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전까지 그게도 좀 납득이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탄핵 가장 앞장서서 탄핵하면 안 된다 깎아 하셨던 분인데 근데 사실 그게 되게 놀랍지는 않았어요. 이게 나경원 의원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사실 그리고 이게 스타일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있는 게 아닌 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오르내릴 만한 다선 의원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정치는 참 어렵다. 어려운 게 아니고 정치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쉽지요. 그렇죠. 지 맘대로 하는 건데. 반대로 말씀하신 것 예, 같은데 예. 국민들이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정치가 아니고 어때 장사도 하나 못하면 이런 사람들 하면 안 되는 사람 맞습니다. 아닙니까? 어디 하다 진짜 못해 떡볶이 파는 것도 이렇게 팔면 안 돼요. 맞습니다. 떡볶이를 제가 왜 얘기했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대중의 앞에 서면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죠.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필성, 신수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